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K테크의 50층, 강민의 집무실은 도시의 소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그에게 고요함은 곧 통제였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했다. 자신의 감정, 회사의 운명, 심지어 미래까지도. 이성적이고 차가운 그의 성격은 그를 단기간에 K테크의 정점으로 이끌었다. 28살의 나이에 최연소 CEO 자리에 오른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한 계획과 냉혹한 실행력의 결과물이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 속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다음 분기 시장 예측, 신기술 개발 로드맵, 그리고 경쟁사의 동향까지. 모든 정보가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조립되고 해체되었다. 그는 완벽을 추구했고 지금까지 그 완벽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 그 완벽한 삶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는 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다. 강민은 습관처럼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처럼 보였다. 그 순간 비서실장 박현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보내신 자료입니다. 박현수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무능한 자를 곁에 두지 않는 강민의 원칙에 따라 박현수는 언제나 완벽하고 정확했다. 그는 서류철을 강민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미래재단 기부금 사용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K테크는 매년 상당한 금액을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했고 그중 미래재단은 K테크가 설립 초기부터 지원해온 유서 깊은 곳이었다. 강민은 형식적인 보고서라 생각하며 서류를 열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의 손이 멈칫했다.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 인쇄된 사진 한 장. 보육원 야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사진이었다. 평범하고 흔한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사진 속 세 아이에게 꽂혔다. 세 쌍둥이로 보이는 아이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강민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쿵쾅거렸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도록 그와 닮아 있었다. 똑같은 이마, 똑같은 눈매, 심지어 입가에 10개 번진 미소까지.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20대 내내 일에만 몰두했고 그 흔한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 그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는 사진 속 아이들의 눈을 응시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냉철한 이성을 흔들었다. 불안, 당혹감,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 그는 사진을 손에 쥐고 마치 심장에라도 닿을 듯이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들 누구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박현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민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미래재단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재단 측에서 감사 편지와 함께 보내온 사진인 것으로 합니다. 박현수는 서류철을 확인하며 답했다. 이름, 나이, 부모, 모든 정보를 알아봐. 네, 사장님.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상관없어. 지금 당장. 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가 가진 권력은 개인정보의 장벽 따위는 쉽게 넘어설 수 있었다. 박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집무실은 다시 정적으로 가라앉았다. 강민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들의 얼굴을 다시 응시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닮은 얼굴일 뿐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성적인 판단을 거부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여인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윤세은, 그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7년 전 강민이 아직 젊은 개발자였을 때 그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강단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의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강민은 처음으로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다. 강민의 아버지이자 K테크의 창업주인 이태경 회장은 그들의 관계를 탐탁지 않아 했다. 세은이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어느 날 세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줄의 메시지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모든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그를 더욱 차갑고 냉혹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이후로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영원히 봉인했다.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고 결국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7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이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얼굴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 아이들의 눈빛에는 세은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그의 집무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민은 밤새도록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 아이들은 그와 세은의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단순히 그의 삶에 아이들이 생겼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세은이 그를 떠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의 심장은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냉철함 속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7년 전 봉인했던 감정의 복수였다. 강민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이성적인 분석은 모든 감정적 혼란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의 결론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7년 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윤세은의 자취를 감추게 한 진실이 이 세 아이들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내면은 흔들렸지만 그의 외면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는 이 감정을 통제해야만 했다.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움직일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지난 7년간의 경험으로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은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 박현수를 불렀다. 박현수는 밤새워 조사한 자료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강민은 차분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미세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었다. 어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박현수는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강민은 태블릿을 건네받아 화면을 스크롤했다. 거기에는 세 아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름은 각각 강민우, 강민서, 강민지. 이름에서 성이 강씨인 것을 본 순간 강민의 가슴이 다시 한번 덜컥 내려앉았다.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성이었다. 아이들의 출생일은 정확히 7년 전 세은이 사라진 지 한 달 뒤였다. 이 모든 정보가 그의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아이들의 어머니, 정보는 신상 정보가 불확실합니다. 미래 재단 측에서는 보호자의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익명의 후원자가 있는데 주소는 불확실하나 계좌 추적 결과 해외 여러 곳의 계좌를 거쳐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매우 치밀하게 흔적을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수의 보고는 강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세은이 아이들의 어머니라면 왜 자신의 흔적을 그토록 완벽하게 숨긴 것일까? 왜 자신의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겼을까? 강민은 이 상황이 세은의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거대한 위협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 익명의 후원금 계좌를 역추적해 FBI와 CIA 그리고 모든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윤세은, 7년 전의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찾아 그녀가 사라진 이후의 모든 기록을 강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박현수는 그의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을 보였다. 그는 강민의 지시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어떤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시작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박현수는 집무실을 나가자마자 곧바로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강민은 홀로 남은 집무실에서 태블릿의 화면을 응시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7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을 세은의 고통이 상상되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강민과 세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개발에 매달려 밤을 새우는 젊은 개발자였고 그녀는 디자인팀의 인턴이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빛과 같았다. 강민은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고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태경 회장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 회장은 K텍의 명성과 자신의 아들의 미래를 위해 세은과의 관계를 끝내라고 강요했다. 강민은 아버지의 반대에 맞섰다. 그는 세은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회장의 비서실장이 세은을 따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세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그녀의 집도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는 세은이 아버지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버렸다고 결론 내렸다. 그 배신감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닫아버렸다. 그는 다시 일에만 매달렸다. 냉정함과 이성으로 무장하여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로봇처럼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견고한 방어벽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세은이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났다. 동시에 그를 떠나게 만든 진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정영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무미건조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 속에서 그는 7년 전의 상처와 배신, 그리고 이제는 드러나야 할 거대한 진실의 실마리를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은을 찾아내고 아이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초래한 원흉을 찾아내 응징할 것이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빼앗긴 행복을 되찾기 위한 그의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강민의 집무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박현수가 챙겨온 자료를 보며 강민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박현수는 강민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강민은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중이었다. 자료는 윤세은의 지난 7년간의 행적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의 곁을 떠난 후 한국을 떠나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놀랍게도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사는 대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디자이너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윤세은이 아니었다. 세라윤. 그녀는 해외에서 명성을 쌓은 유명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작품들은 소박하면서도 깊은 감성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삶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강민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그들을 떨어뜨려 놓은 미지의 존재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그녀가 왜 다시 한국에 돌아왔지? 강민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박현수는 자료를 확인하며 답했다. 그녀의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런칭 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처는? 사적인 연락처는 찾기 어렵습니다만 그녀가 머무는 호텔과 브랜드 사무실 주소는 확보했습니다. 강민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7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그녀를 잊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그 시간 동안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 그는 직접 그녀를 찾아가야만 했다. 모든 진실을 묻고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오후 강민은 K테크의 CEO라는 직함을 잠시 내려놓고 한 남자로 돌아갔다. 그는 세은의 브랜드 사무실 앞에서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의 심장은 끊임없이 불안하게 뛰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그는 마치 신입사원처럼 초조하게 서 있었다. 마침내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사무실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그가 7년 동안 꿈속에서 그리던 그녀가 내렸다. 세은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7년 전에 밝고 순수한 모습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고난을 이겨낸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깊었으며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철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강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담고 있었다. 세은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숨길 수 없는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금방 다시 감정을 통제했고 마치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차갑게 물었다. 누구시죠?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7년의 세월이 그들의 관계를 얼마나 멀리 떨어뜨려 놓았는지 그녀의 단 한마디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야, 강민이야. 이제야 널 찾았어.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이라 해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군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마치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강민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눈에 그녀의 눈물이 보였다. 그녀는 고통받고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강민은 미련 없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직감대로 아이들의 존재는 그녀의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당신이 함부로 입에 담을 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그의 곁을 지나쳐 사무실로 향했다.
강민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멈춰 섰다. 그는 그녀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진실을 숨기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임을 알았다. 강민은 세은이 사라진 이유를 추궁하기 위해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K-텍의 CEO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판단은 더욱 냉철해졌다. 그는 과거를 파헤치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위협에 대비해야 했다. 그는 직감했다. 세은이 숨어 살았던 이유, 그리고 그녀가 돌아온 지금 그들을 떼어놓았던 거대한 세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었다. 강민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세은의 사무실 근처를 서성였다. 그는 K-텍의 냉철한 CEO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들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안달이 난 한 남자였다. 그는 먼 발치에서 그녀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들과 통화하며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웃음은 7년 전 그가 알던 것과 똑같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사실은 강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미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다가가야만 했다. 며칠 뒤 강민은 세은이 아이들을 보러 보육원에 가는 날을 미리 파악했다. 그곳에서라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녀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육원의 정문, 낡은 벤치에 앉아 그는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세은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3명의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오고 있었다. 민우, 민서, 민지, 그의 아이들. 그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얼굴은 강민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 웃음, 심지어 걸음걸이마저도 강민의 DNA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아이들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오해와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미안함과 그리움만이 남았다. 세은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로 향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민우는 축구공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녔고 민서는 모래 장난을 치고 있었다. 민지는 세은의 손을 잡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민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 짓다가도 그 행복한 풍경 속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강민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세은은 그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당신이 왜 여기에? 세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본능적으로 자신의 뒤로 숨기려 했다. 그 모습은 강민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잠깐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더 이상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세은의 눈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나랑 똑같이 생겼어. 민우의 말에 세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강민은 아이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안녕, 나는 강민이라고 해. 아이들은 강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강민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이 처음이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는 낯선 아저씨에 대한 경계심과 동시에 신기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세우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강민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하지만 강민은 놓아줄 수 없었다. 세훈아, 제발. 7년 전 네가 날 떠난 이유, 그리고 이 아이들,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 부탁해. 강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세훈은 그의 절박함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난 당신을 떠나지 않았어. 당신은 날 믿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당신은 날 찾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우리 아이들 앞에 나타난 거야? 세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오해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만든 것은 분명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이었다. 강민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훈은 놀라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강민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때 내가 널 찾지 않았던 건 네가 날 배신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준 사람이 있어. 나는 그 사람을 찾아낼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강민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행복을 되찾아 주겠다고 맹세하는 것처럼 보였다. 세훈은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경계를 풀고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강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기억하는 그 차갑고 냉혹한 CEO가 아니라 7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강민의 진심 어린 눈물은 세연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다. 그녀는 강민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그를 배신자라고 오해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을 짓밟은 것은 오해와 그 뒤에 숨은 거대한 그림자였다. 세훈은 강민에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물었고 강민은 솔직하게 답했다. 미래재단 보고서에서 새 아이의 사진을 보게 된 운명적인 순간부터 그가 지난 7년간 겪어왔던 고통과 상실감, 그리고 다시 찾게 된 희망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훈은 7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태경 회장의 비서실장이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말했다. 강민이 자신을 버렸고 케이텍의 미래를 위해 집안이 정해준 상대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증거라며 내민 서류에는 강민과 다른 여성의 약혼 소식이 담겨 있었다. 세훈은 강민을 믿었지만 그의 아버지와 회사의 명예가 걸린 문제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강민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홀로 한국을 떠났다. 그리고 낯선 타지에서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강민은 세훈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았다. 그의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성격은 엄격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권력을 탐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꾸며진 일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 누군가 있었다. 강민은 케이텍 내부에서 그의 권력에 도전하고
그를 몰아내려는 자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럼 그 약혼 서류는 강민은 세은에게 물었다. 세은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아버지의 비서실장이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내게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강민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이태경 회장이 가장 신뢰했던 비서실장 김진성. 김진성은 수년 전 이 회장이 은퇴하면서 K테크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강민은 그가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강민은 즉시 박현수에게 김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과거 행적, 재정 상태, 현재의 소재지까지. 그리고 그는 세은에게 자신과 함께 이 진실을 파헤치자고 제안했다. 세은아, 나를 믿어줘.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분명 누군가의 계획 때문이었어. 나는 그놈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세은은 잠시 망설였다. 지난 7년간 그녀는 오직 아이들을 보호하며 살아왔다. 강민과 얽히는 것은 그녀와 아이들의 삶에 다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강민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줄 강민이 있었다. 당신을 믿겠어요. 하지만 제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어요. 그게 내 유일한 조건이에요. 강민은 세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조건에 동의했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강민은 박현수와 함께 김진성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조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진성은 K테크의 주요 경쟁사인 제이코프와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다. 그는 K테크의 기밀 정보를 제이코프 넘겨왔고 제이코프는 그 정보를 이용해 K테크를 위기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강민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김진성은 단순히 그들의 사랑을 방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K텍의 핵심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강민과 이 회장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은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제 강민은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 이상의 임무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연인과 아이들을 짓밟은 자에게 복수하고 동시에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K테크를 위협으로부터 구해야 했다. 그의 앞에 놓인 큰 시험은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명까지 걸린 거대한 전쟁이었다. 강민은 차분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이성 속에는 뜨거운 복수심과 함께 세은과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은 K테크의 전략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재무제표, 그리고 그의 오랜 숙적이자 경쟁사인 제이코피의 사업 계획이 펼쳐져 있었다. 제이코피의 신임 회장 자리에 오른 김진성은 K테크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K테크의 신기술 정보를 빼돌려 제이코피의 신제품에 적용하고 동시에 K테크 내부의 투자자들을 흔들어 강민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이중 플레이였다. 강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김진성이 왜 세은과의 관계를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K텍의 차기 경영권은 강민에게 있었고 김진성은 강민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를 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세은의 존재는 그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들의 사랑을 이용해 강민의 정신을 흔들고
결국 K텍의 방어망을 허술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다. 김진성은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지난 7년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으니까. 강민은 박현수에게 말했다. 박현수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성을 잃고 무너질 거라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오만하군. 그는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어. 강민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세은과 아이들의 존재가 그에게 더욱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의 전략은 김진성의 오만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김진성을 유인할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먼저 K텍의 핵심 기술인 프로젝트 스피어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제이코피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미끼였다. 그리고 동시에 강민은 세은의 브랜드와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외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김진성이 그들의 관계를 아직도 약점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세은은 강민의 전략에 함께했다. 그녀는 K텍과의 협력 소문을 이용해 김진성의 심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K텍 사옥을 방문하고 강민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연출했다. 김진성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강민이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강민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대담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이콜피의 주가는 치솟았고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강민의 계산 아래에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들이었다. 그는 김진성이 K텍의 주식에 손을 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K텍의 주가가 김진성의 매수로 인해 오르면 오를수록 그가 파놓은 함정은 더욱 깊어질 것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민의 집무실에는 더욱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그는 밤샘 작업으로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박현수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경외심을 느꼈다. 강민은 단순히 뛰어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전사였다. 새벽이 되어서야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에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그는 세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은아, 아이들은 잘 자고 있어? 세은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다. 네, 잘 자고 있어요. 당신은요? 아직도 회사에 있어요? 응, 괜찮아.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다. 세은은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무리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세은의 따뜻한 말은 강민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그를 믿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다. 강민은 전화를 끊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제 그의 복수극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싸움이 되었다. 그는 김진성에게서 빼앗긴 7년의 시간을 되찾고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K텍 본사 로비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민은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옆에는 박현수 비서실장이,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제이코피의 김진성 회장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강민이 감정적으로 폭주하여 무너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 기자회견은 K텍의 신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루머를 해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김진성은 이것이 K텍의 몰락을 알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K텍의 신기술 개발이 실패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강민은 질문에 답하기 전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세은에게 향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기자회견장 뒤편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응원했다.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K텍의 프로젝트 스피어는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강민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김진성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프로젝트 스피어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희 제이코프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프로젝트 스피어는 아직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텍의 이중적인 태도는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김진성이 강민의 말을 끊고 나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강민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강민은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김진성 회장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7년 전의 구식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당신이 빼돌린 것 아닙니까? 강민의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진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강민은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K텍의 기밀 서버에 침입한 김진성의 IP 주소와 그가 제이코프와 공모하여 K텍의 주가를 조작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서가 선명하게 보였다. 7년 전 당신은 저와 윤세은 씨의 관계를 이용해 K테크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고 누구보다 저를 잘 알았으니까요. 당신은 윤세은 씨에게 내가 그녀를 배신했다고 속였고 내게는 그녀가 날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사랑을 회방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K텍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나를 무너뜨려 제이코피의 회장 자리에 앉으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강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의 논리는 명확하고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진성의 위선과 비열함을 폭로했다. 기자들은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렀다. 김진성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당황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 없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전부 거짓말이야. 김진성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물러설 곳이 없는 자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다. 강민은 준비된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모든 것은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이 있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돌려 세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강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 저는 윤세은입니다. 7년 전 김진성 씨에게 속아 강민 씨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은 김진성 씨의 계획적인 음모였고 저와 강민 씨는 그의 거짓말에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세은의 담담한 증언은 기자회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세 아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강민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김진성은 완벽한 패배를 직감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과소평가했던 강민과 세은에게 완전히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민은 마지막으로 김진성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당신은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강민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여유와 함께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진성은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고 강민을 향해 마지막 남은 증오심을 담아 외쳤다. 이강민,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겨우 7년 전의 일로 나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를 버렸고 그 여자와 네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김진성의 외침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강민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려 어떻게든 그를 흔들려 했지만 이미 강민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강민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보안팀에게 손짓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김진성을 둘러쌌고 그를 기자회견장 밖으로 끌어냈다. 김진성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메아리쳤다. 이강민, 너도 곧 나처럼 될 거야. 내 오만함이 결국 너를 파멸로 이끌 거다.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말은 한낱 패배자의 넋두리에 불과했다. 강민은 그를 무시하고 세은에게 다가갔다. 세은의 얼굴은 희미하게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괜찮아? 강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민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7년의 공백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순간 새 아이가 그들에게 달려왔다. 민우는 강민의 다리를 껴안았고 민서와 민지는 세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가 아빠야? 민서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세은은 잠시 망설였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갑작스러웠다. 하지만 강민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응, 민서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아빠가 너희들을 아주 오랫동안 찾았어. 민지는 강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강민의 뺨을 쓰다듬었다. 진짜 아빠 맞지?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강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수년간의 고통과 상실감, 그리고 외로운 싸움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스러운 새 아이들, 그의 가족. 기자회견이 끝난 후 K텍의 주가는 폭등했다. 김진성의 배신 행위가 만천에 공개되면서 제이콥 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김진성은 모든 권력과 명성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민은 제이콥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기업 간의 싸움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K텍는 더욱 확고한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강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세은과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7년간의 공백을 채워나갔다. 세은은 강민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한밤중 강민은 세은과 함께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우는 그의 어릴 적 모습처럼 잠꼬대를 하며 축구공을 발로 차는 신용을 했고
민서와 민지는 서로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세훈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도 나도. 강민은 세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 그들의 사랑은 거대한 음모와 오랜 세월의 장벽을 뛰어넘어 다시 만났다. 그들은 7년 전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 상처를 함께 보듬고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갔다. 강민은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성공한 CEO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남자로서의 삶을 되찾았다. 시간이 흘렀다. 강민과 세훈은 잃어버린 7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강민은 K텍의 CEO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두 가지 삶을 완벽하게 병행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는 차가운 로봇이 아니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세은과 새 아이들이 있었다. 새 아이들은 강민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민우는 강민과 축구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민서는 강민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민지는 여전히 조금 낯을 가렸지만 강민이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줄 때마다 수줍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강민은 아이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며 벅찬 감동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은 세은과 함께 아이들의 방에서 그들을 재우고 있었다. 민우는 이미 잠들었고 민서와 민지는 아직 잠들지 않고 강민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아빠는 왜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 민서의 순수한 질문에 세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민을 바라보았다. 강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어야 할지 아니면 아직 너무 어린이 간단하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결국 진실을 택했다.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그들 또한 그들의 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었다. 아빠가 아주 큰 오해를 했기 때문이야. 아빠는 엄마가 아빠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희들을 찾지 못했지. 그런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어. 나쁜 아저씨가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 꾸민 일이었단다. 민서와 민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강민의 말을 들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 나쁜 아저씨는 이제 없어? 응, 아빠가 다 해결했어. 이제 아무도 아빠와 엄마, 그리고 너희들을 떼어놓을 수 없어. 강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강민의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했다. 민서가 강민의 품에 파고들며 말했다. 이제 아빠가 있어서 좋아. 민지 역시 강민의 손을 꼭 잡았다. 강민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는 그들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완전해졌다. 그날 밤 강민은 세훈과 함께 와인잔을 기울였다. 창밖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고마워 세훈아.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내가 돌아온 게 아니라 당신이 날 다시 찾아준 거예요. 7년 동안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당신의 그 강한 마음이 나를 다시 당신에게로 이끌었어요. 세은의 말에 강민은 미소 지었다. 그는 세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그저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견뎌냈을 뿐이야.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7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 그 눈빛은 고통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다음 날 강민은 그의 아버지 이태경 회장을 찾아갔다. 이 회장은 강민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행복한 미소를 알아챘다.
강민은 아버지에게 7년 전 모든 일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김진성의 배신과 세은과 아이들의 존재까지. 이 회장은 충격과 함께 분노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아들의 행복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들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행복을 되찾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장하다, 내 아들. 이제야 비로소 내 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었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너의 모습을 이제야 보게 되는구나. 이 회장은 강민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강민에게 K-텍의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고 선언했다. 강민은 이제 K-텍의 유일한 후계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책임지는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권력만을 추구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강민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일과 성공만을 좇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로 채워졌다. K-텍의 CEO로서 그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고 그의 경영 철학은 인간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이는 회사의 생산성과 혁신으로 이어졌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행복으로 측정되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강민의 집거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우, 민서, 민지는 강민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민우는 트리의 가장 높은 곳에 별을 달고 싶어 했고 강민은 그를 번쩍 들어 올려주었다. 민서는 트리에 걸릴 양말을 꿰매고 있었고 민지는 강민의 곁에서 반짝이는 장식들을 만지작거렸다. 세은은 부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키를 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강민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7년 전 그녀는 이 모든 행복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옆에는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줄 든든한 강민이 있었다. 그녀는 강민의 헌신과 사랑에 매일같이 감사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민우가 강민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강민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 민우는 아빠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 순간 민서가 세은에게 달려가 쿠키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아빠랑 같이 먹자. 세은은 민서의 작은 손에서 쿠키를 받아 강민에게 건넸다. 강민은 쿠키를 한 입 베어 물고 환하게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쿠키야. 그의 말에 세은은 수줍게 웃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은 오랜 시간의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강민과 세은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7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세은의 말에 강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강민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김진성에게 복수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얻었다. 그는 사랑을 되찾고 가족을 얻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차가운 이성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었다. 따뜻한 감성과 깊은 사랑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강민에게 K-텍의 모든 것을 넘겨주었지만 강민은 그 권력에 취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그는 김진성처럼
권력에 의해 타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지난 7년간의 상실을 사랑으로 채우고 아이들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다. 강민은 운명적인 순간에 만난 새 아이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의 삶은 완벽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끝을 맞이했다.